보면요. 이제 부정사가 한정적으로 쓰이는 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바로 제목은 something류의 명사 수식입니다. 일반적으로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 명사 뒤에서 꾸미겠죠. 그리고 한 개짜리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민다고 했습니다. 자, 그 자리, 싸움, 순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말 예문을 보도록 하죠. 자, 나는 차가운 마실 물이 필요해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꾸미는 말이 아무리 길어도 명사 앞에서 꾸민다고 했으니까 차가운 마실 물이겠죠.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먼저 차가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cold라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한 개짜리겠죠. 마실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마실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신다는 동작이 형용사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동사겠죠. 아직 안 마신 거니까 미래지향적 to drink가 되겠죠. 단어가 두 개 아닙니까? 그럼 명사 뒤에서 꾸미겠죠. 따라서 차가운과 마실이 물 앞뒤에 꾸밉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문을 보죠. I need cold water to drink. 봤습니까? 지금처럼 water이라고 하는 명사의 앞에서, cold는 단어가 한 개짜리니까 앞에서. 자, to drink 같은 경우는 두 개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 있죠. 따라서 뭐 자리 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앞에서 나는 뒤에서. 자연스럽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죠. 나는 차가운 마실 것이 필요해. 자, 물이라고 정확하게 찝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것입니다. 바로 something이겠죠. 그렇다면 I need cold something to drink. 지금처럼 something이라는 거 앞에 cold가 한 개짜리니까 앞에 붙이고 to drink는 두 개니까 뒤에서 이렇게 나눠서 쓰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건 안타깝게도 틀린 문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something류의 명사는요. 비록 단어가 한 개짜리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명사 뒤에서 꾸밉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something류라고 하는 건 더 있다는 얘기죠. Thing, body, one, where.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something이라든가 somebody, someone, somewhere 등등 꼭 뭐 some만 있는 거 아니겠죠. 뭐 anybody, anything, nothing 뭐 다 됩니다. 하여튼간에 thing, body, one, where 이런 것으로 끝나는 명사는요. 비록 단어가 한 개짜리 형용사라고 할지라도 앞에서 꾸미는 게 아니라 뒤에서 꾸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차가운 건 cold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cold입니다. 뭔가 뜨거운 건 something hot. 뭐 양주 이름 중에 특별한 무언가, 그렇죠? special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pecial 이라는 게 있죠. 자, 이런 예문이 가능하겠죠. Something special.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양주 이름입니다. Somewhat strange. Someone strange. 낯선 누군가라는 뜻이겠죠? Anybody strong. 누구든 힘센 사람 좀 도와줘요. 그렇죠? Anybody strong. Anywhere warm. 어디든 따뜻한 곳입니다. 뭐 따뜻한 곳이면 어디든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것처럼 thing, one, body, where 등등으로 끝나는 명사는 단어가 한 개짜리 형용사라고 할지라도 뒤에서 꾸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봤던 문장에서 cold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개짜리도 뒤로 빠져야겠죠. 그러면 뒤로 빠질 때 to drink의 앞에 올까요? 뒤에 올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I need something cold to drink. 정답은 간단합니다. cold가 앞에 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cold라고 하는 게 단어가 한 개짜리죠. 이건 단어가 두 개 아닙니까? 단어가 두 개 이상 길어지면 뒤로 빠지죠. 영어는 짧은 것과 긴 것 중에 긴 건 무조건 뒤로 보냅니다. 긴 게 앞에 오는 거 싫어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 cold라고 하는 건 원래 형용사 아닙니까? to 부정사는 원래 동사였는데 형용사화된 것이죠. 따라서 명사에 더 가까운 건 원래 형용사가 당연히 먼저 옵니다. 그리고 cold라고 하는 기본적인 차가운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사를 좀 더 가깝게 꾸미는 성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일단 긴 건 뒤로 보낸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something, cold가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to drink가 뒤에 오겠죠. Something to drink cold. 자, 지금처럼 to 부정사가 앞에 나온다면 이런 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긴 건 뒤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니까 말이죠. 자, 하지만 사실 외국인한테 말 걸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색할 뿐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무조건 잘못된 문장 또는 틀린 문장, 이건 옳은 문장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실제 원어민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틀린 문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잘 쓰이지 않는다. 라는 게 더 옳은 말이겠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서 한국말을 배우는데 말입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가 맞는 말일 텐데 나는 밥는 먹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격조사 는을 붙였죠. 어색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그렇게는 말하지 않아. 밥는 먹는다가 아니라 밥을 먹는다가 맞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따라서 무조건 영어를 공부하실 때 완벽하게 맞춰서 말씀하시려는 게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영어를. 그러니까 틀린다는 걸, 또 실수한다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본적인 언어 학습의 시작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한정적으로 쓰인 부정사 총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표를 봐주세요. 자, 먼저 명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꾸며줍니다. 항상 부정사는 단어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만 꾸민다고 했었죠. 이때 이 동사를 실제 동사로 간주한다면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어라면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것이고 주어가 동사를 하는 개념이 되겠죠. 반대로 동사로 볼 때 이게 목적어 개념이라면 이 명사는 부정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당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만약에 주어 개념이라면 말이죠. 간단합니다. 이 동사 파트는 뒤에 완전한 형태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타동사가 나왔다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전치사가 나왔다면 전치사의 목적어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어가 되겠죠. 하지만 아래쪽은 반대입니다. 이게 목적어란 말은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게 나오는데 그 목적어는 안 나와야 됩니다. 즉 타동사라면 그냥 타동사만 목적어 없이, 전치사가 나왔다면 전치사만 목적어 없이 말이죠. 자, 한번 분류해 볼까요? 첫 번째 완벽한 게 나오는 건 이런 경우겠죠. 자동사. A friend to go there. 지금처럼 자동사만 나옵니다. 더 필요 없겠죠? 이번엔 자동사 뒤에 전치사. 전치사가 나왔다면 반드시 목적어 나와야 됩니다. A friend to live with John. 그렇죠. 존과 함께 살아줄 친구. 기억나죠? 이번엔 타동사라면 타동사도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여하튼 목적어가 나와야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다 주어 개념이 되겠죠. A friend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친구. 전부 다 앞에 있는 친구가 요 뒤에 있는 동사를 하는 거죠. 친구가 가는 거고, 친구가 사는 거고, 친구가 도와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요 동사 파트가 완벽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럼 아래쪽 볼까요? 아래쪽은 타동사. 타동사면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또 전치사. 마찬가지 전치사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A friend to help. 자, 돕는다 뒤에 목적어 없죠? 그럼 뭡니까? 도울 친구. A friend to live with. 함께 산다. 누구랑? 누가 안 나왔죠? 얘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요 동사 뒤에 목적어 빠진 형태가 나오면 앞에 있는 요거는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죠. 돕는다, 친구를, 함께 산다, 누구와? 얘와.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봤고요. 예문 좀 더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이런 표현을 말씀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먼저 부정사가 한정적으로 쓰인 걸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부터는 부정사가 서술적으로 쓰인 걸 공부합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공부하는 형용사적에는요. 부정사와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다고 했죠. 분사 파트는 좀 있다 하고 일단 부정사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부정사가 서술적으로 쓰인 거의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죠.